안녕하세요. 월간 입시 김성길입니다.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결심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를 찾지 못한 친구들 위하여 어떻게 진로를 찾을 것인가, 또한 진로를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진로를 찾으러 갈까요? 나의 진로를 찾기 위해선 나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커리어넷, 워크넷에서 진로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심리검사에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가 있습니다. 진로 심리검사를 마치면 여러 개의 직업을 추천해 줍니다. 이때 추천 직업 중에 내가 관심이 가는 직업을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직업을 잘 고르셨나요? 직업을 골랐다면 이제 직업 정보에서 그 직업이 하는 일, 연봉, 일자리 전망, 발전 가능성, 유사 직업, 관련 학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는 관련 학과가 중요하겠죠? 관련 학과를 찾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과 정보에서 해당 학과의 특성, 유사 학과, 개설대학, 학과 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나의 진로 찾기,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심리검사가 절대적일 순 없지만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보고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았다면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신관리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과목별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학습 과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향후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첫 시험이죠. 중학교 때에는 시험 기간에만 집중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적이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는 달라요. 평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만약 교과 성적에서 높은 등급을 취득하게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비롯하여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면 이후 시험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쌤,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학생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목별 공부법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어 공부입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배경 지식이 쌓이고 독해력이 생기며 논리력을 갖추게 됩니다. 잘 쓰여진 글은 논리력이 탄탄합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 속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 글을 문단으로 나누고 문단의 뜻과 요지를 파악하여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는 것은 국어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우리말도 단어를 모른다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없듯이 영어를 위해서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어만 너무 빡빡하게 있는 단어장은 외우기에 짜증이 나니까 좀 적당한 것을 골라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구성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영어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런 다음 문장 형식을 이해하면 독해와 문법이 쉬워집니다. 문법 공부와 함께 듣기와 회화도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반복입니다. 다음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은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예습, 복습, 틀린 문제 다시 풀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식은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외워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약도 연기되고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하지만 이 시간을 너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중간고사 계획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월간 입시에서 만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과 2등급 아니다. 문과는 그래 문과 2등급 많이 양보해서 이과 문이과 다 통틀어서 2등급까지 그러니까 2등급이 상위 11%거든요. 89% 학생들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수학이라는 것을 문제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걸로 수학 공부를 했지 생각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어색해해요. 예를 들어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부호가 서로 다르고 연속임을 증명하면 돼. 거기서 내가 무슨 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겉핥기만 지금까지 해버린 거야.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다시피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애들이 하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수학 수업을 하네. 그래서 수포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이렇게 돼버린 것이 수포자를 위한 수업이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수포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등급, 이미 1등급 나온 친구들도 그 과정을 다시 해야지 니네들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고 안정적인 만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대단히 하고 싶은 거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1년 동안 제대로 공부하면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에 답인데요. 만점 1등급 누구나 가능해요. 저처럼 운동신경을 타고나지 않아도 배구 요거 12개는 내가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듯이 수학 1등급도 누구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지금 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거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1이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고1이면요. 고1 과정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을 조건을 보통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판별식 이용하지 않고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판별식 이용하지 않으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3이면 중3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1이면 고1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작 중요한 건 진도 빼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도 빼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고 푸느냐 아니냐예요.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참 모든 강의가 다 주옥 같은 강의라서 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고 제가 EBS에 있는 50일 수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6분의 5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수의 덧셈 뺄셈 말고는 전체를 다 설명했으니 그 안에 중학교 도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아니면 버스 안에서 그냥 70강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봤자 가는 길 오는 길 하면 한 달 조금 넘으면 70강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귀에 꽂고 딱 보면 아 맞아 이 얘기였지 아 이게 이 얘기였어 하면서 들을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다시 찍을 수 없는 정말 좋은 강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좌만큼은 자기의 나이가 어땠던 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전혀 상관없이 수능을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강좌라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우리 학교 합창반 대표였는데 그때 합창반 선생님이 저희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랬어요. 얘들아 음악은 수학이야.
그때 들었던 얘기를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음악은 정말 수학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자체가 등비수열이죠. 진동수 자체가 등비수열입니다. 그리고 세 개를 가지고 근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울리는 세 개의 음을 가지고 화음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수학적이고요. 그리고 키 한 키 올려줘, 키 한 키 내려줘도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아닌가요? 뭐 자동차는 아닌가요? 건물은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은 수학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수학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숨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 그만큼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잖아요. 막 걸어가다가 공기 너무 좋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수학 너무 좋아 그러진 않지만 수학 덕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냥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너와 나 둘이면 두려울 게 하나 없는 거야라는 최근에 발표된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와의 그 컬래버레이션 노래 중에 잘 될 거야라고 있습니다. 너와 나 둘이면 두려울 게 하나 없는 거야. 따다단 따다단. 여기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첫 시간에 딱 와가지고, 야 15일 후에 3월 중순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본다. 이 성적이 니네 11월 성적이야. 절대 안 바뀌어.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교육 유지나 할 수 있어. 잘 봐래. 이러실 거예요.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의 80%에서 90%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가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문제풀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문제풀이 방식에만 그런 식으로 공부해봤자 진짜 대부분 3월 모의고사 점수가 11월 수능 점수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우리가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점수가 그 점수로 가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4월 EBSI에서 같이 볼 주요 서비스는 뭘까요? 우리는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합니다. 고1, 2인 친구들은 교과서 진도 특강과 4월 2일 오픈하는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이 있습니다.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은 현직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상 문제라 내신 평가에 가장 가깝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 3월 24일에 오픈하는 학교 시험 3주 완성 강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3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3주면 충분한지 시작해 볼까요? 지필평가 대비를 위한 개념 정리와 예상 문제, 학교 선생님만의 특별한 자료와 노하우까지 모두 드린다고 하니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역시 EBS는 계획이 다 있구나. 두 번째로 알려드릴 서비스는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와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입니다. 입시 전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입시 전형별 특징을 통해서 나만의 전형과 대비 전략을 찾고 싶다면 입시 컨설팅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월간 입시 창간호에 대한 여러분의 폭발적인 관심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요. 수강 후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온라인 입시 설명회나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질문을 꼼꼼하게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